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앤잡러 메리아빈입니다. 이번에 좀 화면을 넓게 잡아봤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조금 더 깔끔해지지 않았나요? 그동안 너무 얼빡샷이어가지고 여러분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마진율을 계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렸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저를 구독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영상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영상입니다. 왜냐면 옆에 이쪽이었나요? 이쪽에 제가 프롬포터를 혼자서 나름대로 모니터로 띄워놨는데 그걸 못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게 너무 꼴배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보다 조금 더 딥하게 마진율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쇼핑몰을 오픈을 하시겠죠? 의류 쇼핑몰이든 자파 쇼핑몰이든 뭐 생필품이든 뭐 위탁일 수도 있고요. 이것저것 쇼핑몰을 오픈을 하실 텐데 도대체 어떤 금액으로 내가 올려두어야지 내가 순수익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제품을 19,000원에 업데이트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9,000원이 나의 순수익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진율이란 정확히 뭘까요? 내가 특정 제품을 올려놨어요. 근데 이 제품을 팔았을 때 총 몇 퍼센트가 나의 진짜 마진이고 그리고 정확히 얼마가 남는지, 한 가지 제품을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지를 알아보는 게 마진율입니다. 이 마진율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원가가 포함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짜리 제품을 20,000원에 2배로 올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제품의 원가를 빼면은 총 10,000원이 남겠죠. 그렇다고 이 10,000원이 나의 순수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판매 관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판매 관리비란 무엇이냐면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제가 종합적으로 다 때려 넣었을 때 일단 가장 크게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우리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 나의 인건비도 책정이 되어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혹시 직원이 있거나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돈을 받아간다, 1급을 받아간다, 월급을 받아간다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의 인건비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택배 봉투, 이런 부자재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택배를 싸기 위해서 봉투를 구매하고 속에 폴리백을 구매하고 뭐 박스 테이프를 구매한다거나 박스를 구매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할 때 스튜디오를 빌렸다, 스튜디오비도 포함이 됩니다. 혹시 사은품이 들어간다? 사은품도 포함이 되고요. 에이블리나 브랜디처럼 무료 배송하는 플랫폼에 입점이 되어 있으면 배송비도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면 너무 많은 게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제품 하나의 가격에 녹일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요. 이거는 제품 하나의 가격을 녹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택배를 100개를 내보낸다는 가정하에 총합해서 퍼센테이지로 살짝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포함해가지고 택배비 3,000원이고 그리고 사입 대행비가 뭐 물건당 뭐 2,000원씩 들었다. 그래서 5,000원이나 포함을 해야 되는 걸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매장에서 딱 하나의 제품을 사입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혹시 물건을 한 개만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2개를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재량껏 대충 제품 하나에 3,000원 정도 녹이면 되겠다, 뭐 4,000원 정도 녹여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야 할 거는 부가세입니다. 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거나 또는 약 1% 정도 부가세가 나오죠. 근데 연 4,800만 원 미만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부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패스를 하셔도 되는데요. 혹시 4,800에서 8,000만 원의 매출 사이에 있다 라거나 아니면 1년간 8,000만 원이 넘었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를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놓은 옷의 10% 정도는 나의 부가세로 빼두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간이는 1%고 일반은 10%인데 왜 굳이 딱 10%를 빼야 하느냐? 왜냐하면요,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세금 계산서를 요청을 할 때는 물건 원가의 10%를 거래처에 입금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10,000원짜리 제품을 20,000원에 올렸다고 예상을 해봤죠. 이런 경우에 10,000원이 원가였으면 이 10,000원에 대한 10%, 즉 1,000원을 그 물건을 사입한 해당 거래처에 입금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거래처에서는 이 1,000원의 부가세를 가지고 저희한테 10,000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이 20,000원짜리 제품을 팔면서 그 안에서 10,000원은 사입비로 사용을 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얘네가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 납부를 고지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10,000원의 10%인 1,000원을 거래처에 입금을 하고요. 혹시 그 안에서 우리가 밥을 먹었거나 택배 봉투를 살 때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그 금액도 이 안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세금 계산서가 예를 들어 한 3,000원어치가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7,000원을 번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7,000원에 대한 부가세 10%가 나라에서 고지를 해주겠지만, 일단은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그냥 우리가 판매가의 10%는 부가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엄청 정확한 계산으로는 되게 복잡한데요. 부가세는 어차피 계속 통장에 모아뒀다가 1년에 4번 또는 1년에 2번, 1년에 1번 정도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건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법인 사업자는 4번, 일반 사업자는 2번, 간이가세자는 1번 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리 모아뒀다고 나쁠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판매가의 10%는 부가세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20,000원에 올렸을 때 2,000원 정도는 세금으로 나가겠구나 라고 따로 빼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어떻게 됐죠? 판매가 20,000원, 원가 10,000원, 그리고 방금 부가세 2,000원, 그리고 앞서 말한 판관비가 약 3,000원 다 빼면 얼마죠? 5,000원이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 5,000원이 끝이냐? 또 아니죠. 판매처 수수료가 마지막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이 판매처 수수료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사몰을 이용하실 때는 카드 결제, 이니시스나 KSnet, 토스, 카카오페이 등 여러 가지 카드 결제를 사이트에 이렇게 딱 심어 놓잖아요. 이건 대체적으로 한 3.96%에서 4% 정도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빼셔야 되고요. 자사몰이 아니라 브랜디나 에이블리,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오픈마켓 등등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럼 해당 판매처 수수료도 빼주셔야 됩니다. 보통 평균 판매처 수수료로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빼는 게 편리한데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입점되어 있잖아요. 브랜디, 에이블리, 일본몰에도 입점이 되어 있고 자사몰, 지그재그, 스마트 스토어 등 다양한 곳에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 상이해요. 어디는 13%, 어디는 3%, 어디는 20% 이러는데요. 그거의 평균치를 저는 살짝 계산을 했을 때 한 10% 정도는 수수료라고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딱 브랜디에만 입점이 되어 있으면 13%를 빼면 되고요. 에이블리에 입점이 되어 있으면 카드 결제인 약 4%만 빼면 되겠죠. 또는 그 안에 서비스 이용료, 브랜디나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가 나가잖아요. 이것도 포함된다면은 한 달치의 판매량을 예상해서 대충 나눠서 그냥 대충 넣으세요. 약 몇백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10%라고 하면은 20,000원의 10%니까 또 2,000원이죠. 그래서 5,000원 빼기 2,000원 하면은 3,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0원짜리 제품을 20,000원에 올렸을 때 도합 3,000원이 저희의 매출이 되는 거죠. 우리가 20,000원짜리 제품을 하나 팔았는데 3,000원밖에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쇼핑몰은 마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야지 내가 버는 돈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게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가격 비교가 너무너무 쉬워요. 물론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류 쇼핑몰은 그 모아놓은 플랫폼들이 있다 보니까 같은 옷을 소비자들이 눈치를 되게 빨리 챕니다. 그래서 가격을 너무 비싸게 올리면 또 안 팔리고, 그렇다고 너무 저렴하게 올리면 오히려 팔아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마진은 꼭 생각을 해주시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70% 올리네, 이 사람은 50% 올리네, 이 사람은 100% 올리네, 이렇게 해서 나도 그러면은 100% 올려야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직원이 있는지 사무실이 있는지 뭐 택배봉투 사은품이 들어가는지 등등 이런 걸 다 생각하셔서 마진을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너무 어려워하셔가지고 제가 제 어바운드머니 사이트에 마진율 단가 계산표 엑셀로 만들어 놓은 단가 계산표를 업로드 해 놓았는데요. 간단한 거랑 조금 복잡한 거 두 가지로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여기 하단 링크에 가셔서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이걸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 구매하시면 됩니다. 5,000원, 만원밖에 안 하니까 좀 귀찮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걸 보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예시 이미지를 보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웬만해선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구매해 주시는 게 저에게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부자 되는 하루 되시고 메아리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